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해외 반응들을 소개해주는 반응소년단입니다. 아직 한창 꿀잼 진행 중인 월드컵, 아직도 우리만 즐기지 못하고 모질이 짓거리 중인 축구협회를 맹비난하면서 해체 수준을 바라는 우리 대한민국에 한 줄기 밝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이강인 선수의 AT 마드리드 이적 소식입니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은 아쉽게 조별리그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우리 대표팀 선수들의 수준은 역대급 수준인 것은 아실 겁니다. 차세대 에이스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 스페인의 명문 구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이 확정이 되었죠. 이적료만 무려 4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700억 원. 그런데 이 숫자보다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이 이적을 위해서 거절한 돈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무려 1460억 원이라고 하네요. 와, 이 엄청난 돈을 왜 거절했는지, 그리고 세계적인 명장 시메오네 감독에 직접 전화를 걸어 축하했다는 이야기까지 준비했고요. 거기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이웃나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화제인데, 완다그룹의 눈물겨운 사연부터 중국과 일본 네티즌들의 엇갈린 반응까지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이적의 구체적인 조건부터 짚어볼게요. 유럽 이적 시장의 대표적인 소식통 파브리시오 로마노 기자가 이강인의 아틀레티코 이적을 공식화하면서 특유의 문구 Here we go를 붙였죠. 이 문구가 뜨면 이제 사실상 끝난 거나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AT 마드리드 인스타 계정에도 떴고요. 계약 조건을 보면 2031년 6월까지 무려 5년짜리 장기 계약입니다. 이적료는 기본금 3,500만 유로에 성과 보너스 500만 유로가 더해지는 구조로 총 4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700억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자, 이 이적료는 말이죠, 아시아 축구 역사를 통틀어도 어마어마한 위치한 금액입니다. 현재 아시아 역대 이적료 순위를 보면 1위가 바로 우리 김민재 선수, 나폴리에서 바이에른 뮌헨으로 갈 때 기록한 5천만 유로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 역대 2위가 바로 이번 이강인의 4천만 유로인 거죠. 자, 3위는 일본의 나카지마 쇼야 선수가 중동으로 이적했을 때 3,500만 유로, 그리고 4위가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로 처음 이적했을 때 3천만 유로입니다. 자, 김민재, 손흥민에 이어 이강인까지 아시아 역대 이적료 상위권을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나란히 차지하고 있죠. 심지어 이강인 선수는 2023년 마요르카에서 파리 생제르맹으로 갈 때도 2,200만 유로를 기록하면서 역대 11위에 올랐었는데요. 이번까지 하면 아시아 역대 이적료 상위 15위 안에 2번이나 이름을 올린 세 번째 선수가 됐습니다. 자, 파리에서 보낸 3시즌 동안의 기록도 만만치 않죠. 공식전 124경기에 출전해서 16골, 16도움, 그리고 프랑스 리그 1 우승 3회, 그리고 프랑스 FA컵 우승 2회, 무엇보다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을 2번이나 연달아 들어올렸습니다. 주로 백업 자원으로 뛰면서도 이 정도 결과를 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는 이강인 선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가기 위해 실제로 포기한 조건들이 있는데, 아틀레티코 소식에 정통한 스페인 기자 루벤 우리아라고 하는 기자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잉글랜드의 토트넘 하스퍼도 한때 이강인 선수의 영입을 타진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강인 선수는 오직 아틀레티코만을 원했다고 하죠. 더 놀라운 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돈 많은 사우디 프로리그의 한 빅클럽이 이강인 선수에게 시즌당 세후 1,700만 유로, 5년 계약 기준으로 총 1,460억 원에 달하는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1,460억이면 상상이 안 가는 돈이죠. 그런데 이강인 선수는 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왜였을까요? 바로 아틀레티코를 이끄는 세계적인 명장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 밑에서 뛰고 싶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돈이 아니라 축구 인생의 다음 도전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접한 시메오네 감독은 이강인 선수와 직접 통화를 하면서 이적이 임박한 것을 축하해줬다고 하죠. 단순히 구단 프런트가 진행한 영입이 아니라 감독이 직접 원하고 승인한 영입이라는 뜻입니다. 세계적인 명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환영해줬다는 사실, 이강인 선수의 가치를 다시 한번 증명해주는 대목이죠. 자, 이강인 선수의 이적이 유럽 축구계에 미친 파장도 상당한데요. 프랑스 매체 풋 파리지앵은 흥미로운 기사를 냈습니다. 프랑스의 마르세유 구단이 과거 맨유에서 쫓겨났던 그린 우드 선수를 아틀레티코에 팔려고 협상 중이었는데, 아틀레티코가 이미 이강인 영입을 확정 지으면서 이 거래가 사실상 무산됐다는 겁니다. 이강인과 그린우드의 포지션이 또 겹치다 보니 아틀레티코 입장에서 그린우드에게까지 큰 돈을 투자할 이유는 없어진 거죠. 그리고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바로 스페인 라리가만의 특수한 제도인데요. 라리가는 프리미어리그와 다르게 비유럽 국적 선수 등록에 제한이 있습니다. 한 구단이 25명의 스쿼드 중에 비유럽 선수는 최대 5명까지만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실제 경기 당일 출전 명단에는 딱 3명까지만 넣을 수 있죠.
사실상 한 팀의 용병 자리가 경기할 때는 3자리뿐인 이 스페인 라리가에서 귀하디 귀하다는 남미 선수들을 다 제끼고 3자리 중 하나를 차지한 이강인 선수, 700억이라는 거대한 거액을 들여서 이강인 선수에게 내준 것은 이건 진짜 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단순히 좋은 선수를 데려온다는 의미를 넘어서 AT 마드리드가 이강인을 팀의 확실한 핵심 전력으로 못 받고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이강인 선수에게 등번호 7번을 또 줄 것이라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 이 7번은 얼마 전까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프랑스 국가대표 출신 에이스였던 그리즈만이 달고 있었던 번호입니다. 자, 그 번호의 7번이라는 번호 상징성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이강인에게 완전 판을 깔아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감회가 새롭죠. 우리나라 선수가 이렇다는 게. 먼저 이 소식을 들은 중국의 반응부터 확인해 보시죠. 그런데 중국에겐 이번 소식이 유독 씁쓸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중국의 특별한 인연 때문인데요. 중국의 대기업 완다그룹은 과거 중국 축구 희망의 별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수십 명의 자국 유소년 선수들을 다름 아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유소년 팀으로 유학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너무 참담했죠. 그 많던 중국인 유망주 중 단 한 명도 아틀레티코 1군에 정착하지 못한 채 대부분 중국으로 돌아갔고, 그나마 가능성을 보였던 몇몇 선수들조차 끝내 성인 무대를 밟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아틀레티코가 이번엔 파리 생제르맹에서 벤치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던 이강인 선수에게 700억이라는 거액을 투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리고 이번에 이적이 확정되자 중국 축구계가 발칵 뒤집힌 겁니다. 중국 매체 동치우디는 이강인과 아틀레티코의 합의 소식을 전하면서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고,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대표팀 전체 몸값보다 높은 거 아니냐? 이제 한국은 라리가 중계권을 확보했습니다. 이강인의 상업적 가치, 챔피언스 리그와 리그1 우승 경력은 그 자체로 그의 실력을 증명하며 한국에서의 영향력과 신선함은 손흥민을 훨씬 능가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과 일본 선수들은 유럽 명문 구단에서 존재감을 뽐내는데 우리는 관심조차 받지도 못한다. 완다그룹이 그렇게 돈을 쏟아붓고도 결국 이렇게 됐다니 씁쓸하구만.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까지 한국은 해외파가 정말 많다. 이강인이 진작 이적했어야 했다. 벤치에서 청춘 낭비하는 것보다 낫다. 자, 이렇게 인정해주는 말도 있네요. 지난 시즌에 이강인조차 4,000달러의 가치는 없었다. 우리도 다 같이 노력하면 언젠가 아시아 최강 한국 축구를 따라잡을 수 있다. 자, 아니야. 중국은 한국 국민들에게 기쁨을 선사하기 위해서 영원히 지금과 같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번엔 일본 반응도 함께 볼게요. 일본 매체들은 이강인의 아틀레티코 이적 소식을 비교적 담담하게 주관적 해석 없이 팩트 위주로 전했는데요. 하지만 정작 이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은 꽤나 시끄러운 것 같죠. 일본에서는 이강인 선수와 동갑내기인 쿠보 다케우사 선수를 라이벌로 보는 시선이 강한데, 알다시피 이 두 선수는 나란히 10살 때부터 스페인에 입성해서 같은 나이, 그리고 비슷한 체격, 같은 왼발잡이, 그리고 같은 국가대표, 나란히 스페인어를 구사하고 또 스페인 마요르카에서 나란히 한솥밥을 먹으며 절친한 친구이자 라이벌로 의식되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번 이적료 소식에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 한 두 갈래로 나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우리가 알던 쿠보의 현재 가치보다 2배는 높은 수준이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3년 뛰면서 챔피언스 리그 우승까지 했다는데 커리어 자체가 대단하다. 일본에서는 저평가받지만 세계 축구계는 확실히 인정하는 선수다. 이건 김민재의 5천만 유로 다음 가는 아시아 역대급 기록이다. 아틀레티코가 비유럽 선수에게 700억을 쓴다는 게 정말 놀라운 결정인데, 자, 이 정도 몸값에 맞는 활약을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안다. 이런 반응도 있네요. 스타일이 잘 맞을지 걱정된다. 쿠보는 대체 언제까지 지금 팀에 머물러 있을 거냐. 이런 반응도 있네요. 자, 쿠보는 레알 소시에다드 소속으로 이강인이 현재 시점 세계 최고 클럽인 파리 생제르맹에서 3년 동안 활약하며 챔피언스 리그를 2차례 우승하고 스페인 라리가 메이저급 빅클럽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입단한 걸 비교하는 것 같아요. 아직 그 쿠보가 속한 소속팀은 중하위권 클럽인 레알 소시에다드에서만 자리 잡고 있는데, 이걸 이강인과 비교하는 내용인 겁니다. 결국 종합해보면 인정할 건 인정하자는 목소리가 상당수를 차지했다는 게 핵심이네요. 라이벌로서 일본의 네티즌들조차 이강인 선수의 실력과 가치를 부정하지 못하는 분위기네요. 대체적으로 일본 선수들은 전체적으로 고루고루 이제 평균적으로 높죠. 이미 한국 대표팀보다 평균 클래스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일본에서도 이강인은 인정을 해주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 이강인 선수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을 둘러싼 이야기,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반응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강인 선수 월드컵에서는 참 이 전성기에 홍명보 때문에 아쉬움을 남겼지만 한 명의 선수로서 이강인이 다시 한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냈다고 볼 수는 있어요. 1460억이라는 거액을 뒤로 하고 스페인 라리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의 선택, 그리고 이 선택을 또 지켜보고 있는 세계 축구계 시선 모두 앞으로 라리가 무대에서 이강인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저희 반응소년단이 계속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강인 선수 새로운 도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파이팅! 자,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